자, 우리가 그 전번 시간에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이 자바에 대한 그 개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개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왜 생겨났는가,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 프로그래밍 언어 쪽은 또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나뉘어진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런 자바의 특성, 자바의 가장 굉장히 좋은 특성이 월화라고 그랬죠. Write once, run anywhere 해가지고 한 번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그걸 컴파일해서 놓으면은 그 컴파일해 놓은 거는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돌 수 있다. 그 플랫폼에 전혀 관계없다. 플랫폼 디펜던트하지 않다. 인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죠. 그런 자바의 특성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자바를 좀 이기려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스에서는 이제 닷넷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여러분이 1학년 때 했던 그 1학기 때 했던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게 닷넷 개념, 닷넷 기반으로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하나의 인터넷 ID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자바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거에 맞춘 자바를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이 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라든지 자바의 기본적인 특성,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2장은 여러분들 면밀히 시청을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살펴보면은 대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이 소통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객체는 그냥 모든 것,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객체라고 할 수 있어요. Everything is an object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객체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작업을 합니다. 베개의 어떤 일들이, 여러분이 뭘 하고자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작업은 메시지, 서로 간의 의견 소통을 해서 하는 게 한 70%고 나머지가 혼자서 하는 30%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여러분들 작업 같은 예를 들어 보면은 뭔가 중국 음식 먹기 위해서 나들이를 갔는데 중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름이 이승현이면 이승현 객체가 있고 중국 음식점 객체가 있어요. 이제 황금성 우리 학교에 있는. 그럼 이제 결국은 중국 음식을 먹겠다는 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객체와 중국 음식점 객체 사이에 전송과 메시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중국 음식점 가면은 중국 음식점에서 먹고 싶은 걸 요청을 하죠. 객체한 나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 요청 들어온 걸 서비스해서 짜장면 한 그릇을 여기다 이렇게 배달해 줍니다. 대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그 어머님 뭐 생신이나 이런 때 지방에 어머니가 계시다 그러면은 꽃 배달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꽃 배달 서비스 해주는 객체, 예를 들어서 그 꽃 배달 서비스하는 객체가 플라워 서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플라워 서비스 객체한테 장미꽃 빨간 거 한 다발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어디로 배달해 주십시오 하고 배달 장소까지 여기다 이제 넣어서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플라워 서비스에서는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이승용 객체한테서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얘는 뭔가를 어떻게 해서 그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 플라워 꽃, 장미꽃 한 다발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전달 완료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죠. 이렇듯이 대개 모든 일들이 그 객체와 객체 사이에 그 서비스 요청하고 서비스에 대한 리스폰스, 이걸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건 여러분이 무슨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시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자동차 고칠 때도 자동차 어디를 고쳐달라 서비스하면 얘는 고쳤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모든 일이 일어나요. 즉 그거 다 객체입니다. 그런 객체와 객체 사이에 그 의사 전달을 통해서 그리고 결과 전송을 통해서 모든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강의도 마찬가지죠. 이 강의도 지금 여러분들은 내 거를 듣고 있고 나는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고 나는 이제 그 강의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객체가 무엇인가 하는 객체 개념, 객체를 정의해보고 이 자바 객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객체는 아까 everything is everything, 지식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게 모든 게 객체라고 했는데 그런 객체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그 속에 객체의 속성, 상태라고도 하는데 객체의 상태와 행동을 그 속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음식점 속에는 중국 음식을 만든다는 그 속성이 있고 중국 음식점이 가지고 있는 뭐 메뉴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중국 음식점의 속성은 여러분 그 상태는 뭐 짜장면을 만드는 그것도 있을 짜장면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도 다 갖고 있고 탕수육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객체를 규정하기 위해 객체를 규정하면서 행동, 그 객체가 하는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적 정보입니다. 스태틱한 인포메이션을 상태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작은 뭐냐면 그 주어진 정보, 주어진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행해지는 모든 동적 기능이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음식점 가면은 중국 음식점의 속성이 있죠.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고 중국 음식을 만들기 위한 그 다음에 중국 음식점에 이제 주문을 받을 거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메뉴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음식점에서 무엇을 해주냐면 주문을 받기 하는 이게 동작이다. 그러면 서비스 그 점원이 오면 뭘 주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짜장면 만들기라는 동작이 있고 탕수육 만들기 동작, 주문한 음식 만들기 동작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동작이 이루면서 이제 그 상태는 이제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 현재 상태 의자가 몇 개고 테이블이 몇 개다. 그래서 그 테이블이 뭐 그 단체석이 있고 또 뭐 소규모 좌석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좌석 상태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겠구나 혹은 먹을 수 없겠구나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먹을 수 있다 하고 좌석에 앉으면 여러분 이제 동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 이 상태와 동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바야 그 객체라고 해요. 객체 속에는 그래서 그 객체의 속성과 동작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객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행동을 통해서 상태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라는 거죠. 짜장면을 만들게 되면 짜장면 만드는 재료가 줄어들겠죠. 재료가 원래 뭐 고기 100g 있고 뭐 양파 10개 있고 이랬는데 짜장면 하나 만들면 고기가 조금 줄어들고 양파가 조금 줄어들겠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성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객체 예를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있는 반려견, 강아지 같은 거, 강아지 또한 객체입니다. 강아지 상태는 뭐냐면 강아지 품종이 뭐냐, 그 다음에 강아지 이름, 강아지 색깔, 강아지 꼬리 모양, 강아지 나이, 강아지의 뭐 순놈, 암놈, 젠더, 그 다음에 강아지의 주인의 이름 등등등등 무지하게 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 행동 보면은 짖기, 멍멍 짖죠. 그 다음에 먹기, 그 다음에 일보기, 그 다음에 꼬리 흔들기, 싸우기, 달리기, 걷기 굉장히 많은 행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반려견이라는 객체예요. 그 객체 속에는 그 반려견을 그 특성 짓는 정적 특성이 이 상태예요. 근데 그것에 이제 걔가 하는 동작들 그것들은 이제 행동에 해당하죠.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사람도 객체죠. 사람도 보면은 이제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민족, 안경, 뭐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들 몸무게 안 가르쳐 주죠 절대. 그거는 그렇지만 그 상태 그게 여러분들 규정짓는 하나의 정적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먹기가 있고 공부하기가 있고 또 일보기, 자기, 운동하기, 걷기, 말하기, 울기 등등 굉장히 많은 그 동적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려견이 이 먹기를 하고 나면은 이런 행동에 의해서 상태가 바뀐다고 했죠. 먹기를 하면 이제 상태가 바뀌어요. 체중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운동하기 뭐 이러면 이제 뭐 이 뭐야
체중이 좀 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염색하기, 뭐 머리 염색한다. 그 머리 색깔이 바뀌어요. 이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속성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바뀌어 나간다라는, 바뀔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수라는 하나의 데이터가 있어요. 정수라는 걸 객체 입장에서 보면은 정수 객체가 뭐냐면 정수 같은 거 이제 속성을 보면 정수의 크기 하고 부호, 이제 이게 하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정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모듈러 연산, 그 다음에 문자열로 바꾸기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정수상에서 행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덧셈을 통해서 수의 크기가 바뀌고 또 빼기나 이런 것들에서 부호 같은 것도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객체라는 개념은 그 속에 정적인 어떤 특성과 동적인 특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라는, 가지고 있는 어떤 엔티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객체는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객체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객체는 상태만 가질 수 있고 어떤 객체는 동작만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동작만 가지는 객체는 별로 없어요. 상태만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위 움직이지 절대 동적 특성이 없죠. 거기에는 상태만 들자고 있죠. 그 바위의 색깔이라든지 바위의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지만 걔네들은 이제 동작은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땐 상태만 가진 객체가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수백 년을 흘러가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은 뭐 바위가 닳고 닳면서 이제 동작이 B에 의해서 연관 동작을 하겠죠. 동작을 하면서 크기가 조금 바뀔 수 있고 무게도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위 같은 것들은 상태만 가지는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라는 객체, 우리가 어차피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수를 보는 어떤 관점을 하나 보면은 정수 이제 1, 2, 3, 4, 5 뭐 이렇게 정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수상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 add, sub, multiply, divide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정숫자들 따로 있고 숫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함수들이 따로 존재하는 이런 개념으로 여태까지 해왔고 C도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객체 관점에서 본 정수를 보면 이것들이 이 속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라는 수가 들어있고 수의 어떤 음수, 양수 이런 걸 나타내는 이런 수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에서 그 수를 기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작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죠. 하나의 객체 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객체 관점에서 본 정수 개념과 객체가 아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정수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이 덧셈을 보면은 정수 관점에서 보면은 정수와 정수를 가지고 덧셈할 때는 뭐 add라는 함수를 썼다. 그러나 실수와 실수 x와 실수 y를 더할 때 add 갖고 하냐 못해요. 왜? add는 정수와 정수 덧셈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또 float add, 뭐 f add 이런 걸 하나 다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더하는 add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타입을 더하는 add면 또 다르게 add를 만들어줘야 돼요. 더블 add 이런 식으로. 근데 객체 관점에서 볼 때면 add는 그냥 add예요. 그래서 뺄셈은 서브는 서브. 그래서 덧셈을 보는 객체 입장의 관점에서는 add라고 이름은 다 똑같이 써요. 다 add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매개 변수들이 다 달라질 수 있죠. 실수를 더하느냐, 정수를 더하느냐, 더블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이름은 다 add예요. 그러나 C 같은 언어에서는 정수를 더할 때 함수 이름이 달라야 되고 실수 더할 때 함수 이름이 다르고 더블 더할 때 함수 이름이 이렇게 달라야 된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현실 생활에서도 cry라는 거 봤을 때 C 같은 개념에서는 사람이 우는 거하고 개가 우는 거를 분류해야 됩니다. 즉 man cry 혹은 dog cry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일반 C 개념. 근데 객체 관점에서는 다 모두 cry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다 우는 분. man이 cry 하든 dog이 cry 하든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다 cry다. 다만 cry는 cry인데 여기에 이제 man이냐 사람이 우느냐 뭐 개가 우느냐에 따라 이 cry 주체가 달라질 뿐이지 다 cry 한다. 그래서 관점에서는 이게 훨씬 우리한테 와 닿죠.
이런 개념, 즉 기존의 C나 이런 것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러한 개념, 하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모든 타입의 변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메소드 오버로딩이다. 나중에 이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클래스하고 이제 객체라는 개념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라는 뭐 자바라고 봅시다. 이제 자바에서 이제 클래스라는 개념은 객체 개념이에요. 이제 객체의 틀입니다. 객체 틀, 영어로 하면 객체 프레임인데, 즉 상태와 행동으로 구성되는 틀이에요. 이걸 우리가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쉽게 예를 듣는 게 뭐냐면, 붕어빵을 만들 때 붕어빵 만드는 그 틀이 있죠. 이 붕어빵 만드는 틀이 있고, 이 뚜껑과 밑바닥을, 그리고 여기다 밀가루하고 뭐 팥하고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불에다 데우면은 뭐가 튀어나오죠? 붕어빵이 튀어나오죠. 붕어빵이 튀어나와요. 이건 객체입니다. 이거는 클래스, 이제 프레임이고, 이 클래스에서 이제 뭔가 생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생성 과정을 통해서 붕어빵이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고, 그 틀에서 만들어진 실제 객체, 요건 붕어빵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의 몸체를 만들어내는 금형 툴, 거기다 철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집어넣어서 굳히면은 자동차의 어떤 문짝도 나오고, 본니트도 나오고, 트렁크 덮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것처럼 클래스는 어떤 그 상태와 행동을 포함하는 하나의 틀이다. 이제 그 틀을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성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뭐 나이,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울기, 웃기, 뭐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는 하나의 틀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틀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틀에 맞는 사람들이 만들어지죠. 생성이 되죠. 이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은 그게 이제 하나 실제 사람이 돼버려. 이게 주민등록국 그러면서 생년월일 얼마 이제 값을 집어넣는 정보를 갖고 있을 뿐이고, 정보 값은 안 갖고 있어요. 이 클래스 속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그 어떤 개념은 갖고 있지만, 그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다 하고 숫자가 지켜지는 건 생성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면 사람이 하나 나오고 또 사람이 나오고 해서 사람이 수십억 명이 존재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틀 속에서 생겨나는 사람이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건 틀이고, 이 객체라는 거는 이 클래스로부터 생성되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모듈이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 클래스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틀만 존재하고 있고, 그 클래스로부터 생성을 시켜가지고 진짜 메모리에 탑재돼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 나온 실행을 객체라고도 하고, 혹은 인스턴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순간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붕어빵 틀에서 만들어지는 실제 붕어빵, 이게 이제 인스턴스예요. 객체고. 자동차 금형에서 찍어내는 실제 자동차 몸체, 이런 것들 다 이제 객체가 돼서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계산기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그 계산기 클래스는 실질적인 어떤 연산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고, 뭐 덧셈, 뺄셈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 계산기 속에 그 계산기를 이제 그 어떤 뭐 계산기 색깔, 모델, 값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실제 계산기는 0이라는 애가 가서 그 계산기를 하나 이제 어디서 샀어요. 사게 되면은 걔가 이제 거기서 쓰게 되죠. 덧셈하기 위해서 5와 3을 집어넣고 이러면서 그 뭔가 계산기 하나가 이제 생성이 돼서 0이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하나 나오고, 그래서 그 계산기 이름을 붙이게 되죠. 0이 캐리다 하고. 그래서 클래스에서 생성을 통해서 오브젝트,
즉 객체가 나온다. 혹은 인스턴스가 나온다.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이 자바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클래스가 무엇이고 그 객체나 인스턴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일단 클래스는 그 어떤 속성과 그 기능을 정의하고 있는 틀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속성 데이터 상태에다가 특정한 값이 들어가 가지고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뭔가 나올 때 그걸 우리가 객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자바 프로그램은 실행은 객체에 의해서 실행됩니다. 클래스에 의해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알아두세요. 즉 예를 들어서 클래스 그 캘큘레이터가 있다 그러면 캘큘레이터 계산기라는 클래스가 있고 사용자가 있어요. 이 캘큘레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건 이게 사람이에요, 일종의. 그러나 사람 중에서 캘큘레이터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런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으면은 한두 명이 아니죠. 캘큘레이터도 한두 개가 아닐 거고, 이제 캘큘레이터 그 클래스는 하나일 테지만 이제 객체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 클래스라는 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 속에서 이제 생성을 하면은 그 사용자한테는 이름, 뭐 이름 있고 뭐 나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캘큘레이터에는 그 소유자, 뭐 또 그다음 모델,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생성을 하면서 이 소유 이름을 붙여주면은 이거 0이다 이 사용자가. 이것도 생성을 하면서 이제 이름 속에 철수를 집어넣으면 철수가 사용자 철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름을 누굴 넣느냐에 따라서 뭐 승현 캘 넣으면서 영자 캘 하면서 영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나올 수가 있죠. 그다음에 캘큘레이터 계산기도 이제 생성을 하면서 소유자한테 이제 누군지 이름을 붙여 들어가면 이때 이제 다 들어가게 돼요. 생성하면서. 그럼 이제 이름을 붙일 때 0이 거다 해서 0이 캘, 이건 철수다 해서 철수 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면은 이제 이 캘큘레이터 객체들이 하나씩 생겨 나오는 거죠. 이제 클래스와 객체 사이에 인스턴스 사이에 그 개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결국은 아까 그 어떤 상태와 그 동적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럴 때 그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변수, 클래스의 상태 정보를 나타내는 변수를 우리가 필드라고 해요. 필드.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동적 기능을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메소드다라고 얘기해요. C에서 약간 함수랑 비슷합니다. 함수랑 크게 차이 없어요. 다만 객체 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클래스는 필드와 메소드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런 필드와 메소드를 클래스의 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드 멤버가 있고 메소드 멤버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필드를 이제 좀 다시 보면은 클래스의 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상태 정보 변수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반려견이란 객체의 필드를 이름, 뭐 네임, 그 다음에 스페시스, 뭐 차의 그 개의 종류, 그다음에 개의 컬러, 개의 뭐 사이즈, 그 웨이트, 뭐 이런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로 넣었을 때 그 필드로 잡았다. 그러면 이름은 미도리, 견종은 푸들, 색깔은 화이트, 크기는 50cm. 이제 이렇게 객체로 생성되면 이게 객체로 생성되는 거예요. 객체로 생성되면서 이런 정보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근데 메소드는 클래스의 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명령으로 기술한 블럭이다. C에서 함수랑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메소드의 그 헤드, 메소드 이름하고 메소드엔 또 그 동작을 하려면 C에서도 함수에 매개 변수가 있듯이 메소드에도 매개 변수가 필요한데 이런 매개 변수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메소드 시그너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함수 헤더랑 유사한 개념이죠. 메소드 이름과 매개 변수 리스트를 합친 그거를 메소드 시그너처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그걸 함수 헤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반환 타입 요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필드를 만들 때 인티저 변수, 이제 여기 프라이빗이라고 붙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그 접근 제한자라고 그러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할 뭐 프라이빗도 있고 이런 퍼블릭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라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요 연도 물론 이제 필드로 넣어서 2021 그 다음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클래스의 메소드도 반드시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가져야 됩니다. C도 메인이라는 함수가 반드시 있어야 실행이 되죠. 그런 것처럼 자바에서도 어떤 클래스 하나는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public static void main 하고 요 메인의 매개 변수는 항상 스트링 배열의 어레이를 갖습니다. 요거는 그냥 외두세요. 항상 메인 함수는 이렇게 메인 함수의 시그니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소드 시그니처. 그래서 시스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system.out.println 요것도 일단 외두세요. 나중에 이제 요 개념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C에서 하는 printf랑 똑같은 짓을 해줍니다. hello world 하면은 hello world 화면으로 찍어줘요.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또 해서 this year is 하고 열을 찍어라. 여가 2021 이건 변수죠. 플러스를 했죠. 이거랑 이거랑 더하라는 게 아니고 요때 요 플러스는 연결 연산자예요. 그 자바는 이 플러스 기호를 덧셈 기호로도 쓰지만 이렇게 그 화면에 프린트할 때 이 println이라는 메소드를 쓸 때 플러스를 붙여주면 이 스트링과 요 변수가 됐던 이걸 다 같이 연결해서 뿌려줘요 화면에.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 hello world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hello world 하고 println 하니까 다음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this year is 하고 플러스 2021 이렇게 찍어줍니다. 무슨 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클래스는 필드와 메소드로 구성된다. 그래서 필드는 그 클래스의 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동적 특성을 정의하는 상태 정보 변수다라는 거고, 메소드는 그 상태 정보 변수 즉 필드를 사용해서 그 클래스의 어떤 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능 블록이에요. 그 이제 안에 블록이라는 건 프로그램 리스트 프로그램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술한 거겠죠. 그래서 명령어로 기술한 블록이다. 그래서 클래스는 필드 더하기 메소드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와 메소드 지금은 좀 간략간략하게 그게 무엇인가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제로 보면서 이제 좀 더 이해하기 편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와 하고 메소드라는 개념인데 클래스에서부터 이제 객체들이 생성되는데 실제 프로그램은 이런 객체들 간에 이루어진다 그랬죠. 객체 통해서. 그래서 자바에서 어떤 작업은 대개 생성된 객체들 사이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결과를 반환받고 이런 걸 통해서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라는 객체가 있고 B라는 0이라는 객체 아까 사용자 객체가 있었죠. 그다음 0이 캐리라는 또 캘큘레이터 객체가 있었을 때 그 사이 이 객체가 이 0이 캐리한테 25와 36을 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라고 getSum. 그러니까 이 속에 캘큘레이터 객체 속에는 getSum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한테 그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반드시 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요청을 못하죠. 우리가 중국 음식점 가면 짜장면 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는 거지 뭘 줄지 모른다면 못 가는 거죠. 그런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주는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getSum이라는 메소드가 실행해서 25와 36을 가지고 60이라는 값을 반환해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송해주고 메시지를 또 응답해주는 거죠. 그래서 getSum이라는 게 메시지고 그 다음에 25와 26을 메시지 25와 36도 메시지에 다 포함돼서 인수로서 전달해주면 60일이라는 것을 이제 연산 결과로서 리턴해줍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속에는 이제 필드와 메소드를 갖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메시지 개념은 그런 거고 메소드를 갖고 있다 그러죠. 근데 이런 메소드는
인스턴스 메소드라는 게 있고 클래스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인스턴스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예요. 객체 생성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메소드. 그게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 즉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뜻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아직은 안 배웠지만 어떤 메소드에다가 그 특정한 키워드를 붙여주면 나중에 알겠지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딱 붙이게 되면 그 메소드는 그 생성하지 않아도 인스턴스 생성, 객체 생성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붕어빵에서 붕어빵을 안 만들어도 식재료 이게 넓지 않아도 붕어빵 같은 것들을 이제 붕어빵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제 뭐 별로 없겠지만 인스턴스 생성 없이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를 클래스 메소드라고 해요. 그래서 클래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클래스 이름 갖고 사용합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는 객체 이름 갖고 사용하게 돼 있고, 즉 여기에 있는 getSum이라는 메소드가 여기 인티저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반환값은 인티저겠죠. 뭔가 이제 여기면서 더해서 리턴해 주겠죠. 이런 메소드가 있을 때 이 메소드는 스태틱이 안 붙어 있죠. 그렇게 될 경우 이거는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캘큘레이터 객체를 생성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static int getSum 이런 식으로 붙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 메소드는 인스턴스 생성을 하지 않고도 요 캘큘레이터라는 이름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요 getSum은 영이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지만 객체 이름 갖고 사용하지만 얘 스태틱이 붙으면은 캘큘레이터 메소드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점을 붙이죠. 점을 붙이는데 이걸 사용할 때는 영이캘 점 getSum 이렇게 사용하지만 얘를 쓸 때는 calculator 점 getSu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calculator 이름 갖고 쓸 수 있고 얘는 객체 이름 갖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 메소드는 이게 이제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만 그 객체 이름 영이캘 점 getSum 해도 됩니다. 스태틱이 붙었어도 그 나중에 객체 생성 안 하고 쓰려면 결국 클래스 갖고 써야 되지만 객체가 생성이 됐으면은 객체 생성 이름 갖고 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클래스 메소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 갖고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메시지와 메소드가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API 클래스라는 게 있고 실행 클래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API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그 다른 클래스들로부터 그 액세스 가능한 필드와 메소드들로 구성된 클래스인데 똑같아요. 일반 클래스 똑같은데 다만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독자적 실행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C 언어의 라이브러리 프로그래머 같습니다. printf나 뭐 scanf 이런 것들은 혼자서 실행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데서 이걸 호출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API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메인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 다른 클래스의 메소드에서 이거를 호출해서만 쓸 수 있지 얘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실행은 못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API 클래스라고 해요. 그 반면에 이제 실행 클래스, 이 실행 클래스는 메인 메소드를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하는데 이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는 객체 생성에서 그냥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인 함수를 내포하는 C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개념. 그래서 API 클래스와 실행 클래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얘기고, 이 자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하기로 합시다. 수고하셨어요.